186조. 자, 일단은 역함수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니 안 하니 먼저를 보셔야 돼요. 역함수 무조건 다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였어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나? 그죠?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자, 함수를 대응 관계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게 x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y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야. 그치? 왜? 3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도 함수가 아니야. 4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놈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함수는 맞죠? 이거. 자, F1은 5고 F2는 6이고 F3은 7이고 F4도 7이고. 함수는 맞죠?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 1대1 함수니? 1대1 함수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1대1 함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수학적인 표현으로 딱 쓰시면은요. 들어가는 놈이 다르면 나오는 놈도 달라야 돼. 자, 여기 1, 2 다르니까 5, 6 달라. 여기 들어가는 놈 다 다르니까 5, 6, 7, 8 다 다르죠. 1대1 함수 맞다고.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입니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대응이 되려면은요. 치역 이퀄을 공역이어야 돼요. 1대1 함수인데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아야 돼. 그런데 얘는 지금 공역이 5, 6, 7, 8, 9인데 치역은 5, 6, 7, 8이잖아. 9가 남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짝에서 이 짝으로 가는 거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 집어넣으면 1 나오고 6 집어넣으면 2 나오고 7 집어넣으면 3 나오고 8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것까지는 맞지만 9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놈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함수가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는. 그래서 9가 없어지면은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이 짝으로 가는 것도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 딱 붙여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이제 f의 역함수 그리고 f 인버스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요, 일단 1대1 함수라기보다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거든요. 1대1 대응. 근데 왜 이제 1대1 함수일 때 역함수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수 전체가 되고 공역도 수 전체가 되고 치역도 수 전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 전체인 구간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제 1대1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y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거. 직선이잖아요. 1차 함수죠. a가 양수면 주구장창 증가만 합니다. a가 음수면 주구장창 감소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2차 함수는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왜요?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놈이 이렇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 다른데 나오는 놈은 똑같을 수도 있거든. 어떤 모양이냐면 얘 집어넣어도 얘 나오고 얘 집어넣어도 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거꾸로 갈 때 6 집어넣으면 2도 나오고 3도 나와야 되니까 함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차 함수에서도요.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여기가 뭐야? 추계방정식이잖아. 이만큼을 딱 잘라.
뭐 여기가 P다 그러면 X가 뭐 이렇게 P 이상이다라고 정의역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역함수 존재하겠죠? 왜? 증가만 하니까. 아니면 P보다 작다라고만 나와도요. 여기부터 요만큼은 감소만 하니까 역함수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의역의 제한을 딱 줘서 역함수를 구하고 역함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니 안 하니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역함수가 항상 있는 거는 아니니까 역함수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아까 역함수 존재하는 거 이렇게 놔볼게요. 직선은 역함수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잘 봐봐. 원래 함수는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죠.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치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짝에서 이 짝으로 가는 거는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 치역이 되잖아. 뭐가 바뀌어요? 이거는 뭐야? y가 x가 돼버리는 거고 x가 y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요. x에다가 y를 때려 넣고요. y에다가 x를 때려 넣으시면 바로 구해집니다.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봐. 그러면 y 자리에다 x 쓰고요. ay 플러스 b 이렇게 쓰면은 요놈의 역함수를 구한 거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함수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이제 ay는 x-b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a분의 1x a분의 b 이렇게 쓰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하고 이 두 그래프, 이 두 함수의 관계가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y, x 바꾸면 다시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의 역함수가 이 새끼가 되는 거고 이 새끼의 역함수가 이 새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얘를 y라고 놨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y 인버스가 되겠죠. 그치? 요렇게 역함수를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 3과정을 공부를 하셨으면 요 정석에서는 하과정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거를 보면은 뭔가 하나가 떠올라야 돼. x에다 y를 집어넣고요. y에다 x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야? 그렇지. y는 x 대칭이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y는 x. 그러면 요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그래프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대칭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딱 접었다 펴. 그랬을 때 어떻게 생기냐면 요 놈의 인버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이 y면은 이것은 y 역함수 이렇게 된다. y는 x의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x 0보다 클 때만 볼게요. 그럼 꼭지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볼록인. 그러면 요거를 y는 x에 딱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딱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루트 x라는 얘가 바로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가 되는 거야. x 루트 안에 x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러면 1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쭉 나오는 게 여기가 1.414 뭐 이렇게 루트 2가 나오는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식에서 정의역이 주어지면은 나중에 역함수를 구할 때 마찬가지로 이 새끼도 정의역이 0보다 크게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범위를 좀 신경 써서 구하셔야 돼요. 범위를. 역함수 구하는 건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역함수 문제는 있잖아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요. 10%도 안 돼요. 역함수를 배우는데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거 10%도 안 된대.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당연히 역함수를 구해야겠죠. 그거는 역함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역함수를 안 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그죠? 근데 이제 뭐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
역함수 성질들을 보는 거야, 이제. 자, 요렇게 가는 놈이 이제 fx 이렇게 놓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를 f 인버스 x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근데 여기서 봐봐. FA가 자, FA가 뭐예요? B죠, B.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F 인버스에다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A가 나오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성질이야, 이게. 이게 가장 첫 번째 성질이라고. 뭔 소리냐면 봐봐. F1이 2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 놈의 역함수에다 2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와야 돼. 왜? 1 집어넣어서 2 나왔으면 2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F에다가 F 인버스 B 뭐 이걸 한번 해볼까? 여기서 F 인버스 B는 뭐예요? A죠. 그러면 이거는 FA가 되겠네? FA는 뭐예요? B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F야 F 인버스 K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얘는 K가 나와. 헷갈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봐봐. 자,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F고요.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K를 집어넣었어. 그죠? K를 집어넣었어. 그럼 뭔가 나왔는데 그게 별이라고 치자. 그럼 다시 그 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디로 오겠어? 당근 또 K로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보내면은 그 새끼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갔다가 다시 오면은 따로 나잖아. 그죠? 그 말은 F 인버스 이거랑 F 인버스 F 이거는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K를 집어넣으면 K가 나오고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고 네가 나오면 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뭐야? 항등함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를 항등함수니까 I다 뭐 이렇게 써요. 자, 요 얘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F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짝에서 이 짝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G 인버스가 되겠죠? 이 짝에서 이 짝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F 인버스가 되겠죠? 자, 여기 잘 봐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뭐라고 했죠? F로 보내고 다시 G로 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럼 F.G니 G.F니? 봐봐. F로 보내고 그거를 다시 G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죠? 그래서 F로 보내고 G로 보내는 거 거꾸로 이게 F로 G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GFX다 이렇게 됐어. FGX가 아니라 G.F야. G.F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는 G 인버스로 보내고 F 인버스로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G 인버스로 보내고 그거를 다시 F 인버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의 역함수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였냐면 G.F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의 역함수죠. 그죠? 그 역함수가 바로 얘죠. 뭐야?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되잖아. 자,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3개짜리, 그러니까 가끔 시험에 3개짜리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FGH로 할까요? FGH 요놈의 인버스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가로를 펼치잖아요. ABC가 CBA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모양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더라. 요거고요. 자, 187쪽 보기 2번 문제야.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속 증가만 하는 거야. 계속 증가만. 여기 뭐 약간 휘어 보이는데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거기서 다음 중 A와 같은 것을 골라라. 뭐 하나하나 구해볼게요. F1. 자, F1을 구해봅시다. F1은요,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여기가 나와야 돼, 여기가. 그죠? 거기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아, 일단. 그래서 쌤이 이거 그냥 별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FB. 자, FB는요, B를 집어넣어야 되죠, B를.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B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얘가 주어진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보는 법 배웠었죠? 이게 y는 x야. 여기 있는 점은 요 점은 여기가 a잖아. 그럼 여기가 a고 a, a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b가 1이네 지금. 그죠? b를 쭉 따라갔더니 여기가 b인데 여기 내려왔더니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fb는 결국은 f1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별이야. 그죠? 그 다음에 F1을 물어봤어. F1은 뭐니? 별이야, 별. 그 다음에 별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별이 되고 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뭐 모르겠네, 이거는. 일단.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1을 집어넣어야지만 구할 수 있잖아. 역함수가 뭔지 알아야지만 그 역함수에다 1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면은 요 노란색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지? 약간 대칭으로 모양 비슷하게 나왔나요? 그럼 구했는데 1을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나오네. 여기네. 왠지 모양에 A? 혹시 A? 뭐 이럴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놔봐. K라고 놓으세요.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배웠던 역함수 성질 첫 번째, 역함수에다 1 집어넣어서 K가 나왔다는 얘기는 F에다가 뭐야? K를 집어넣으시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함수 1이 잠깐만 그림 잘못 그렸니? 맞죠? 1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요거 B가 1이잖아 지금. 그죠? 여기가 1,1이었고 B가 1이었잖아. 1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봤더니 뭐야? A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A고 K가 A란 얘기니까 F 인버스 A가 A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답 4번 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도요. 역함수를 직접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작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B였으니까 여기 B가 1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A야.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네. 이걸 구했잖아. FA가 1이구나. 이거 구했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서 역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냥. 그지? 그렇게. 자, 아까 얘기 안 했나요? 역함수의 역함수가 뭘까? 아까 이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다. 그치? 자, 내가 이게 F고 이제 여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F 인버스죠. 그럼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역함수면은 그거의 역함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겠지 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뭐였어? 헷갈리지. 자,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가는 게 F고요.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인데 이놈의 역함수는 뭐겠니? 이렇게 가는 놈이잖아. 그게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F가 된다고 두 번 하면. 우리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 거잖아. 여집합에서 뭐 비슷한 얘기고.
자, 보자.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fx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써놓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y는 2x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이거를 책에서는요. 책에서는 대부분의 책에서는 사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2x가 y니까 x는 2분의 1y 이렇게 x는 꼴로 고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y는 2분의 1x 이렇게 써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왜냐면 너희들 막 이거 고치다가 나중에 헷갈려 해 그냥.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가 뭐야? 역함수 구해라야. 그러면 역함수 구해. 뭐겠어? x는 2y 끝. 이거 역함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답에다가 이렇게 안 쓰면 되는 거야.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이거 y는 꼴로 써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2y가 x네. 그러면 따라서 y는 2분의 1 x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x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gx는 뭐예요? x 플러스 1이야. y는 이거 역함수 구해라. 그러면 역함수 구해버리면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이제 구한 거죠? 이제 이거 답을 쓰면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고. 보셔요. G.F의 인버스는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었죠. 좀 전에. A, B였으면은 가로를 벗겨주면서 B, A로 된다 그랬어. B, A로. 그래서 G.F의 역함수니까 이게 역함수 안으로 내려오면서 F 인버스 G 인버스로 된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맞는지 과연 확인해 보자고. 그럼 얘는 일단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가 들어가는 거야. F 인버스 구했죠? F 인버스 구했고요. G 인버스. G 인버스 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F 인버스에다 G 인버스 X가 뭐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 그 X 마이너스 1이 이제 F 인버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2분의 1이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G.F를 구한 다음에 그놈의 역함수를 구하라야. 천천히 보자. 일단 G.F를 먼저 구하셔야 돼. G의 fx가 2x 이렇게 되고. 그럼 G에다가 여기 2x 들어가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이게 G.F야. y는 이제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친구 역함수 구하면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역함수 구한 거죠. x 마이너스 1이 2y고 따라서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 거 한번 확인은 해보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hx를 구하시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만족하는 hx를 구하시오. 이거야. 그러면은 합성함수는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했어. 그래서 요거를 구하셔가지고 거기다가 h를 때려 넣어가지고 fx 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 인버스 g 인버스가 나와 있나요?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hx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h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에 hx가 들어간 거니까 그것이 fx래. fx가 뭐죠? 2x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h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hx 마이너스 1은 4x 이렇게 되고 따라서 hx는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a는 4야 b는 1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얘는요, 지금 여기서 이거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이거 바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만약 구해지지 않았으면은, 뭐,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이걸 구해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냅둬볼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F를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비워놨잖아. 왜 그랬냐면은요. 양변에다가 F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양변에다가 F를 했어. 양변에다가 F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거꾸로 갔다 다시 왔어. 거꾸로 갔다 다시 왔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치 곱하기 1한 거랑 똑같아. 더하기 0한 거랑 똑같아. 하나마나 그대로니까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G 인버스 H가 F.F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요, 이제 이걸 또 없애버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G를 하면은 요게 이제 없어지잖아. 여기다가 이제 G를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안 될까? 양변에다가 G를 빡 합성을 했는데 안 된대. 그렇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유지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지금 F가 있으면은요, 요거의 왼쪽에다 G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도 왼쪽에다가도 G를 해야 돼. 반드시. 그러면은요, H는 G.F 이렇게 되는 거고. 자, F.F는 뭐야? fx가 2x니까 여기에 2x 들어가면 요거 4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g고 여기에 이제 4x가 되는 거니까 g에 4x가 들어가면 요거 뭐니? 4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hx가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구했던 거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뭐가 더 쉽니? 첫 번째 게 왜 쉬운지 알아요? 첫 번째 게 왜 쉽냐면은 우리 이거를 다 구해놨잖아. 이거를 구해놨잖아. 어디 있죠? F 인버스 G 인버스를 구해놨잖아.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G 인버스도 구해야 되고 F 인버스도 구해서 합성을 해야 돼. 또는 합성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역함수를 구해야 돼. 어쨌든 뭐 역함수 한 번 그러니까 합성 한 번, 역함수 한 번, 합성 한 번, 역함수 한 번을 하고, 또는 역함수 두 번, 합성 한 번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다가 띠딩띵 하고 띵띵 했어. 그럼 뭐만 하면 돼? 합성만 두 번 하면 됐죠. 역함수 한 번도 구한 게 없죠. 역함수 안 구하고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빨라요. 연습하다 보면은. 그리고 다 이렇게 하게 될 거야. 문제 풀다 보면. 자, 25-7번 갑니다, 이제. fx는요, ax 플러스 b야. 1차 함수야. 얘는 점이 두 개가 나오면 구할 수 있죠. a하고 b하고, 기울기하고 조건, 뭐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조건 두 개가 나온 거야. 이제 이 조건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만 보면 되는데, 역함수에다가 1 집어넣은 게 0이 나왔어. 그 말은 뭐냐고? 원래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더라. 역함수에다 1 집어넣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0,1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b는 1이네. 끝. 이렇게 나왔네. 그치? 0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b가 1 나왔어 벌써.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니? 이제 f0이 1이래. 그럼 f1이 3이네. 그치? 이게 이제 배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1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1은 3 이렇게 돼서 따라서 a는 2 이렇게 된 거고. 뭐를 구하는 거야? a, b의 값을 구하시오. 끝. 그 다음에 2번도요.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걸 gx라고 하재. 그 f 인버스 x를 gx라고 하재.
여기서 잠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항등함수가 돼요. 지금 요놈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랑 선생님 뭐라 그랬니? 이거 항등함수 된다 그랬잖아. 그거 그대로 똑같이 써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합성함수 거꾸로 얘기해서 이거 두 개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도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 친구가요. 1,2라는 점이요. fx 위에 있기도 하고 gx도 1,2를 지난대. 그러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는 f1이 2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1,2를 지나니까 g1 또한 2다 이 말이야. 이게 뭔 말이죠? f2가 1이다 이 얘기잖아. 자, 역함수에다 1 집어넣은 거 2 나왔다는 얘기는요. 원래 함수에다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2하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기울기 구해봐. 2 빼기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죠? 이거 직선이니까 그냥 빠르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죠? y-2는 기울기 마이너스고 x-1 뭐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렇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이고. 뭐 어쨌든 이렇게 두 점 딱 잡아내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건 하나 좀 봐보자. 원래 함수하고요. 그놈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기 위해서는요.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돼. fx는 f 인버스 x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그동안 보던 그래프 교점 찾는 거였죠. 방정식으로 푸는 거. 근데 요거랑을 딱 하려면 역함수를 구해야겠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푸는 문제가 90%라 그랬죠? 교점도 마찬가지야. y는 x 이렇게 놓을게요. 어떤 그래프가요? 제가 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게 fx야.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역함수는 요거 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게 f 인버스야. 그죠? 그럼 요 f 인버스하고 fx하고의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알파 0 베타 이렇게 해가 나와야 되잖아. 연산을 한다면. 근데 이 교점은 봤더니 이 새끼하고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하고의 교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와 있는 x하고 뜩 해도 교점이 여거잖아. 그래서 얘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f는 f 인버스 이렇게 놓고 풀지 마시고 왜? 이 역함수까지 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fx는 x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인가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 항상 되는 경우는 아니야,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이게 fx야.
그럼 이 친구 역함수는요, 이게 대칭시키면은 이 부분이 1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이 1로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요, fx는 x라고 구하면 여기밖에 안 나와. 이거하고 교점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f 인버스하고 요거하고 교점이니까 여기랑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잖아. 그래서 얘랑 요렇게 해서 해를 구하시면 세 개가 다 나오게 돼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나올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25-8번 볼게요. x가 지금 1보다 크대요. 그죠?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g 인버스 10을 구하시오. 그랬어. 다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 역함수 구해가지고 10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나는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값을 K라고 놓으세요. K라고. 나 뭐 구해야 되죠, 이제? K 구해야 돼. 근데 G 인버스에 10을 집어넣은 게 K란 얘기는 G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1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K 플러스 1은 10 이렇게 되는 거고, K 플러스 1은 2 곱하니까 20이고, 따라서 K는 19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G 인버스 10은 몇이야? 19 이렇게 구한다고. 역함수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어. 이거 역함수 구하면 이거 X는 2분의 1 Y 플러스 1 해가지고 Y는 꼴로 자, 봐봐. y는 2분의 1이야, x 플러스 1이야. 그럼 역함수 구하면은요, x는 2분의 1이야, y 플러스 1. 2를 곱하면은요, 2x는 y 플러스 1이야.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g 인버스 10은 20 빼기 1이니까 19 이렇게. 비슷해요? 아니죠. 훨씬 낫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보자. 괄호 안을 먼저 해결해 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f 이거 어떻게 돼? gf가 fg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죠? 가로 다 벗겼어.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마치 곱하기 1. 그러니까 항등함수. 그러니까 어차피 줬다 뺏을래? 그냥 안 주고 말래? 그 얘기잖아. 주면 뺏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안 주고 말아. 그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얘만 구하면 되죠. F2가 몇인지 봤더니 F2는요. 12 빼기 2니까 10이야? 정석이 이렇게 호락호락 했나? 몇이야 이거? 19네. 그쵸? 위에 구해놓은 거. 되게 친절한데? 요게 만약에 다른 놈이 나오면 는 또 K라고 놓고 GK는 몇? 이렇게 나서 구하면 돼. 그죠? 마지막 25-9번. 자, 1번 F 인버스 X를 구하시오. fx가 이러이러합니다. 뭐 가볍게 풀 수 있죠. 자, y는 x-1이라고 딱 쓰신 다음에 이거는 아직 역함수 구한 거 아니야. 이제 역함수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x는 y-2 이렇게 썼어. 그리고 y 여기 있으니까 x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때요? 이거 넘겨서 지금 아까 봤더니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y,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번거로운 작업 하지 마시고요. 이게 넘어가면 x 플러스 2죠? y는 x 플러스 2죠? 그러니까 그냥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f 인버스잖아. 구한 거니까 이게 f 인버스야. 따라서 f 인버스 x는 x 플러스 2더라. 그 다음에는 hx를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 hx. 자, 봐봐. 앞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 fx가 x-2가 되고 gx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hx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치환하라 그랬죠? 치환하라 그랬죠?
그래서 치환해서 x-1을 t로 치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x 플러스 2 빼기 2니까 x가 될 거 아니니. 그럼 여기다가도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x자리에다. 뭐 그렇게 풀어도 되죠. 이게 바로 치환한 거죠. 2x 플러스 4에다가 1 더하니까 5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있는데 왜 또 나왔냐면 봐봐. h에 f를 한 것이 g 이렇게 돼 있어. 나 지금 뭐 구해야 돼? h 구해야 돼. 그러면 요 좌변에다 h만 남겨놓으면 되죠. 그러면 얘 f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f 인버스를 딱 하자고. 어디다 했어?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럼 이거 항등함수니까 이렇게 날아가고요. 여기가 hx 이렇게 되는 거고요. g에다가 뭐니? f 인버스 아까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 g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2에다가 x 플러스 2가 들어가고 더하기 1 되니까 2x 플러스 4, 5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얘는 f에다가 kx가 들어간 게 gx가 나오니까 f에 kx가 들어가면 여기에 kx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kx-2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이 gx니까 2x 플러스 1. 따라서 kx는 2x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쉽죠 뭐. 근데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G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K만 남기려면 F가 없어져야 되잖아. F가 없어지려면 어때? F 인버스 하면 요거 항등함수 돼서 없어지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다 해야 된다? 왼쪽에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왼쪽에다 해야 돼.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에서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kx가 f 인버스에 gx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 1번에 f 인버스 구해놓으라고 나온 거야. 여기에 gx가 들어갑니다. 요 x자리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x자리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가. 2x 플러스 1 들어갔어. 요 플러스 2. kx가 뭐가 돼요? 2x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어때요? 결과 똑같이 나오잖아. 이거는 굳이 이렇게 뭐 양변에다가 합성함수를 또 취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앞에서 치환해서 푸는 거 그렇게 연습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방법, 그러니까 양변에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할 때는 오른쪽에다 있으면 오른쪽에다 해야 되고 왼쪽에다 있으면 왼쪽에다 해야 되는 거야. 양변에 같이 이렇게 그 위치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고요.